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의 만행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BTS 열정페이 논란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뉴욕 일정에 줄곧 동행하고 여비는 제로였다,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댓글이 5,000개 가까이 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산됐는데, 오죽하면 최재형 같은 사람한테도 저격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BTS를 등골을 빼먹는다,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이나 숟가락 좀 그만 얹으십시오. 양심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까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이 관심을 받고 싶다 해도 감사원장 직 본인 욕심 못 이기고 던져버리고 대통령 뒤통수 치고 나간 사람이 뭐 잘났다고 저러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탁현민 비서관이 한 푼도 안 받는다는 BTS를 설득한 게 본인이었다, 갑 업계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BTS 소속사와 멤버들은 단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설득했던 게 탁현민 비서관이었다는 거고요. 최소한의 비용만을 허락하는 정부의 규정이 원망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특사의 일정은 사소한 것부터 비공개 일정까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 하고요. 특사들은 함께하길 원했고 실제로 함께 했다는 거죠. 오히려 BTS 멤버들은 특사활동을 더 하기를 요청했다고까지 하네요. 그러니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값없게 취급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를 넘어섰고 누구도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무엇을 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규정과 원칙을 어기고 더 많은 상식적인 비용을 지불했다면 과도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돈 받고 정부 일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을 거 100%, 1000%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안 봐도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 대부분 시민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BTS의 기본적인 평소 광고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맞춘다 그랬으면 상상도 안 갈 정도로 몸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현정의 뉴스쇼에 직접 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저런 악의적인 조선일보의 보도 관련해서 밤새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죠. 직접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어준 총수가 끊으려고 하자 너무 분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BTS가 다녀왔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든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꼬투리 잡아가지고 흠집내기 하고 악의적 프레임 씌우려 하고, 이게 언론이 할 짓입니까? 오죽하면 탁현민 비서관은 BTS에 미안하다라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한마디로 그 친구들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어제도 연락이 와서 너무 아쉽다, 이런 일로 논란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멤버들조차 긴장하면서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역사에 남을 행보를 걷고 왔는데, 세계에서는 환영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BTS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이 성공에 대해서 철저히 본인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소위 말해 그게 바로 이준석식, 그리고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공정인 거죠. 뭐든지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혐오차별 방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가자, 어디서 많이 들은 철학 아닙니까? 전 이걸 보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노무현 재단 이사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청년, 청소년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미 일베를 비롯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희화화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 그걸 걷어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소중한 정신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했고요. 참고로 최근에 노무현 재단 청년 리더십 5기 전국과정이 모집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강사진을 보시더라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액 장학금이고요. 10월 17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고위 과정에는 나이가 상관없으니 그때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중한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토론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그런 자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19년도, 20년도에 3기 과정을 수료했고요. 좋은 분들이 함께해서 노무현 정신을 계속해서 널리 확산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서로 분열이 엄청나게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한마디로 지금 곽상도를 더 이상 실드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곽상도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서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냐, 곽상도가 화천대유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걸 직접 저렇게 공개를 한 거고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조수진 의원이죠.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언론에서도 곽상도 수호에 당 지도부가 분란이 일어났다, 이런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제 긴급 최고회의를 심야에 열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제명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은 불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은 탈당한 사람을 최고위에서 의결로 의원직 제명할 수 있냐? 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죠. 특히 최고위 소집에 대해서도 절차 자체가 틀렸다,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다, 이러면서 이준석 리더십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부친 농지 투기 의혹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앞서 보셨듯이 문자 내용까지 공개하며 발끈한 거고요. 회의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분란을 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앞서서도 서로 공개적으로 논쟁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역시 국민의힘이다, 당명이 바뀐다고 그 당이 어디로 가냐, 애초에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이 국민의힘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저런 식으로 이름궁합 타령하고 여러 차원에서 논란을 부추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도 내부 분열이 제대로 시작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기동, 이창재, 이들도 화천대유 자문을 했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기동, BBK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타령하던 국민의힘, 이제 어쩔 겁니까? 곽상도 열심히 지켜보세요. 그게 지켜지나? 게다가 장용준 씨도 아주 어처구니가 없죠.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해서 저랬다, 이런 얘기가 최근 드러난 겁니다. 최근에 장용준 씨가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어떻게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그런데 심지어 거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절차가 길어져서 집행유예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드디어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자체가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보인다 생각하고요. 너무나 많이 터지는 소식에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중요한 소식들 위주로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